안녕하십니까. 영시알씨 에피소드 1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을 넘었네요. 사실은 아직 유튜브에 업로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목표 에피소드 10개를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편집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회씩 올릴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끝나면 이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가져온 시는 My Son, My Executioner, 도널드 홀이라는 시인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이 영화 캐릭터 조금 닮으신 것 같아요. 반지 제왕의 간달프나 아니면 해리포터의 교장 선생님이 생각나는 캐릭터이신 것 같고, 마침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랑 만난 자리가 있었나 봐요. 어떤 시인의 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사진을 한번 캡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1928년 출생이고 2018년까지 사신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도널드 홀은 미국 시인이고 작가이고 편집자이고 또 비평도 하셨고, 특히 아동문학 같은 것들, 또 회고록 같은 것들도 많이 쓰셨다고 하네요. 시를 되게 짤막짤막하면서도 분명하게 쓴 스타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시는 My Son, My Executioner, 직역하면 나의 아들, 그 다음에 My Executioner, Execute 이라는 단어는 뜻이 두 개죠. 사실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한다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수행한다, 실행한다 이런 뜻의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CEO 할 때 그 E가 execute의 이제 형용사 형태 단어, 그때 발음은 executive이라고 표현하죠. executive, chief executive officer, 그래서 최고 경영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수행하다, 실행하다, 경영하다의 뜻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executioner, 엑서라고 발음하면 처형과 관련된 단어예요. executive 하면 실행과 관련된 단어일 수 있겠고, 나의 사형 집행자. 아들하고 사형 집행자 이미지 두 개를 꺼내놓고 연결해서 시를 쓰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번역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의 눈은 영어 원문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사형 집행자 도널드 홀. 내 아들, 나의 사형 집행자. 나는 너를 품에 안고 조용히 작게 바로 일어나. 내 몸이 따뜻하게 하는 너. 달콤한 죽음, 조그만 아들. 불멸의 우리 도구. 너의 울음과 배고픔은 우리 몸의 쇠퇴를 기록하네. 영원히 살 것 같은 25살과 22살. 우리는 내 안에서 지속하는 삶을 관찰하고 함께 죽기 시작하네. 어떻습니까? 위라는 존재가 나오고요. 계속 아워라고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는 화자가 아이가 있긴 하지만, 그럼 아이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고, 또 마이 선도 있고, 또 아들을 따뜻하게 보는 느낌도 있는데, 죽음, 배고픔 이런 게 있으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도 조금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어 원문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n, my executioner, I take you in my arms. 내 아들아, 혹격일 것 같아요. 사형 집행자라고 한 것 같아요. 둘이 이제 동격 같은 느낌의 표현인 것 같고요. 나는 너를 테이크한다. In my arms. 그러니까 take in my arms는 결국 끌어안는다의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너를 품에 안고 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quiet and small and just still and whom my body warms. 이렇게 돼 있어요. quiet, small, austere 세 단어가 형용사인 것 같아요. 그죠? quiet, 조용히, 그리고 small, 작게, 그 다음에 austere. 어스티어는 조금 낯선 단어죠. 여러분, 스티어라는 단어는 아마 자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티어. 액체 같은데 막대기를 넣고 막 휘젓다라는 뜻의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인이나 사건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영시에서도 단어도 공부할 겸 요거랑 비슷한 단어는 agitate라고 있어요. agitate. 똑같은 단어예요. 휘젓다, 불러일으키다. 그다음 또 provoke는 휘젓다라는 뜻은 없는데 어떤 사건들을 야기하다, 유발하다, 불러일으키다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요거는 동사고요. 어스티어 하게 되면은 바로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애 느낌으로 봐서 이제 약동하는, 활기를 띠는 이런 단어예요. 어스티어. 애 키우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막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조용하다고 배고프다고 또 울기도 하고, 또 실례를 해서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로 부모들은 대처를 하는 그런 느낌의 상황을 어스티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일어난다의 뜻에 austere early 하면은 일찍 일어난다 뜻이 되거든요.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느낌을. 그래서 지금 조용히, 작게, 그리고 바로 일어나라고 표현한 게 어스티어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whom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이제 목적격을 설명해주는 말이고요. 앞문장에서 목적으로 해당하는 말은 you밖에 없어요. 그죠? 결국 또 you는 my son, my execution을 또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몸이
웜즈는 이제 동사겠죠. body가 주어겠고 내 몸이 따뜻하게 하는 너를 지금 껴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연으로 가볼까요? 사랑스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화자가 지금 이제 남자니까 아빠의 모습 정도로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weet death, small son, our instrument of immortality. 달콤한 줌. 요건 사형 집행자라는 뜻의 단어가 있으니까 요걸 연상시켜서 쓴 단어인 것 같죠? Small son. 제가 작은 아들이라고 안 하고 조그만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작은 아들은 첫째, 둘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그냥 아들 자체가 작다는 얘기죠. 조그만 아들. 그리고 our instrument. 일단 직역해 볼게요. 우리의 도구. 무엇의? immortality. mortal 하면 죽을 운명의 라는 뜻이고 mortality 하면은 보통 죽게 되는 모든 생명체들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이모털리티는 불멸, 불사신이란 뜻이죠. 불멸의 도구 또는 수단이나 매체 이런 느낌의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선을 사형 집행자에 비유한 것처럼 달콤한 죽음은 사형 집행자고 또 똑같이 선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들이 사형 집행자고 달콤한 죽음이래요. 왜냐하면 아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이 키우는 만큼은 불멸의 어떤 공간으로서 이렇게 이미지를 툭툭 던져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Your cries and hungers document our bodily decay.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 해석할 때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낯선 표현이기 때문에 구문을 이제 파악하는데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시는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니까 주어 동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문상 보니까 Your cries and hungers가 둘이 병렬로 주어인 것 같고 다음 document our bodily decay에서 동사가 될 만한 거는 document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신의 울음과 배고픔은 너의 울음과 배고픔은 document 문서화한다. 기록화한다. 무엇을? our bodily decay를 요걸 목적으로 해서 그러면 좋겠죠. 그죠? 우리의 body는 decay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 우리 육체의 decay, 썩음을 decay는 원래 썩음, 썩다라는 뜻으로 많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뭔가 쇠퇴한다거나 도덕적으로 썩어버리면 부패, 타락이 되는 거고요. 신체적으로 썩게 되면 어떤 쇠약, 쇠퇴 이런 느낌의 단어가 되겠죠. 너의 울음과 배고픔은 우리의 신체적인 노후를 기록한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점점점 커가고 있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특히 아빠의 입장에서는 내가 점점 늙어가지만 그래도 아이는 커가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We 25 and 22 who seems to live forever. 후부터 이제 앞에 있는 25, 22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것 같죠? 우리 25살, 22살. 근데 live forever. 영원히 살 것 같았던 두 사람. 아마 부모가 25세랑 22세였던 것 같아요. 일찍 결혼했네요. 우리는 그 다음 행에 동사가 나옵니다. observe enduring life in you and start to die together. observe 동사, 그 다음에 and, start 동사. 25살과 22살 우리는 관찰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되네요. 뭐를? enduring life를 관찰한대요. 그러니까 enduring은 견디다라는 뜻도 되고 지속하다는 뜻도 되죠. 지속의 삶을 관찰한다. 어디서? in you, 네 안에서. 아이인, 우리 아들인 너 안에서 영원의 삶을 앞에 또 immortality의 인스트루먼트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지속하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함께 죽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점점 늙어가는 상황을 start to die, 에이징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이런 종류의 시는 여러분 임용 시험에서 예전 My Father's Hand라고 한 2003년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갈라진 손을 보아하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한테 뭔가 로션을 좀 발라드려야 되고 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느낌의 그런 시가 있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막 이것저것 만들어주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전지전능할 것 같았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늙어서 갈라지고 있다 그런 느낌의 시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사운드 앤 센스에 Those Winter Sundays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겨울철 주말 이런 느낌의 단어고 로버트 헤이든이라는 흑인 시인인데요. 미국 시인이고 교재 사운드 앤 센스 63쪽에 있을 겁니다. 이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노동직을 하는 아버지였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잘 때 추울까봐 불을 떼주고 그 다음에 구두를 깔끔하게 닦아주고 그렇게 나갔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정말 부모의 역할이란 부모의 그런 고귀한 사명이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인 중 하나인데 이 시와 조금 내용이 연상이 되는 맥락이 맞는 그런 느낌의 시였습니다. 주제만 한번 볼까요? The tone of the poem is both sad and happy and dark. 이 시의 어조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좀 어두운 측면도 있어요. 그죠? immortality, start to die, 죽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Once a person has a child, the parent's life is completely changed.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죠. 특정인이 a child, 아이를 갖게 되면 부모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부모랑 없는 부모랑 많이 다르다는 거를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The parent's life is made eternal through their child forever. 부모의 삶은 영원하게 만들어집니다. 뭘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뭐 forever는 앞에 eternal이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의무이자 또 특권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영원하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The father knows his time is now focused on his son. 시 속에서의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자신의 시간이 이제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을. 어디에? his son, 아들한테. There is a reversal of roles as a child gets bigger and stronger. The father gets weaker and will die. 역할의 역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리버설 하면 아이가 점점 커지고 강해짐에 따라서 as는 뭐뭐함에 따라죠. 아버지의 경우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 will die, 죽게 됩니다. 요게 그 다음 문장의 핵심일 것 같아요. The poem portraits a father who has grown old, holding their young child in their arms. 이 시에서는 portray, 초상화란 뜻인데 여기서 이제 그리다, describe, 묘사하다 그런 느낌의 단어로 depict, 뭐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후야의 아버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뭐냐면 점점 늙어가기 시작하는, 늙게 되는, 뭐 하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을 팔에 안고 있으면서. 갓난아이 때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은 이 녀석이 한 20살 되면 내가 노년이 되겠지라고 많이 또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The imagery shows the reader a father figure that gives up everything to care for his son.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자에게. 뭐를? that 이하의 fatherly figure를. fatherly figure가 좀 키워드가 되겠죠. 여기서는 아버지의 또는 fatherly는 뭐 father이나 mother이나 부모 같은이니까 뭐 자애로운 항상 자식들을 돌보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아버지 같은 어머니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fatherly, motherly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조금 자주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버지는 paternal 이렇게 표현하고 엄마는 maternal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란 단어로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피규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하는? give up everything, 모든 것을 포기하는. 뭐하기 위해? care for his son, 아들을 돌보기 위해. 모두 아버지의 마음일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어머니의 마음도 많이 쓰지만 아버지의 마음의 시가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에 비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자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축적되어 있다가 그게 시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기에 좀 더 감동을 더 준다 할까? 그런 느낌 때문에 아버지 이미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TV 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뭐 치트키라고 하잖아요. 감동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로 노래나 영화나 뮤지컬이나 부모님의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감동이 올 수밖에 없고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이 시도 그런 범위에서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 여러분이나 저나 잘해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봐요.